켜고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시뮬리아 구조에서 퀴즈쇼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리아에서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인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구조 해석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기존의 솔리드웍스의 경우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빠르고 강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3D 익스피리언스의 경우 협업과 클라우드 기반의 디자인 그리고 시뮬레이션 영역의 확장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는 단순히 시청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 설명을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상품까지 드리는 그러한 퀴즈쇼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PC 혹은 모바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PC의 경우 인터넷 창을 열어서 주소 창에 kahoot.it을 입력하시면 핀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실 겁니다. 핀 번호 같은 경우엔 아래쪽에 제가 적어놨는데 47513330번을 입력해 주시면은 접근할 수 있고요. 모바일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카호ot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핀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거 공지 관련된 거 메일 받아보신 분들은 앱스토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설치해 주신 다음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면서 웨비나를 시청하시기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 퀴즈가 실제로 그 실행을 하시면은 저희 웨비나에서 문제를 공개해 드리고 주소 그러니까 보기는 이 주소창 입력해서 들어가신 창이나 아니면 앱스토어 카웃 요쪽에서 보기를 클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개 다 띄우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인터넷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웨비나는 퀴즈쇼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참석자 전원에게 퀴즈의 점수에 상관없이 문제 맞추시기만 한다면 한 문제당 1,000원씩 GS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이 되고요. 문제는 총 20문제입니다. 다 맞추시면은 2만 원까지 얻어보실 수가 있겠죠.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상품 말고도 점수가 이게 문제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순위권에 들어간 분들에게는 추가로 신세계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이 발송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품권 수령 방법은 웨비나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요거 보고 가시면 요런 식으로 지금 접속하신 분들 꽤 많이 접속을 하셨네요. 뭐 웨비나 보고 계신 분들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도 핀 번호 입력하시면은 닉네임 쳐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 요거 보시면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리즘은 1997년 설립된 CAD와 CA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솔리드웍스 공식 리셀러고요. 1997년도 설립돼서 현재까지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거 다 설명해 드리면 또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뮬레이션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구조 해석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다소 시스템 쪽 프로그램에 만약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다, 혹은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분들은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웹상에서 모든 업무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끔 구현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설계, 해석, 데이터 관리, 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케팅과 세일즈를 위한 분야 또한 빼놓을 수가 없겠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 설명만 드렸어요. 세부 내용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언제라도 핀 번호를 입력하시고 참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놓쳐서 쉬운 문제인데 시간 초과로 틀려버리게 된다면 무척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오늘의 발표자 이름,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상훈, 김상훈, 박상훈, 오상훈. 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웨비나 시작할 때 바로 말씀드렸죠. 자, 시간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9분 답변을 해주셨네요. 나머지 분들 이 쉬운 거를 이 1,000원을 그냥 날리실 수 없잖아요. 자, 박상훈 누굽니까? 예, 제가 프리즘의 이상훈 대리라고 그렇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9분, 어유 빨리 눌러주신 분들도 있네요. 9분 1,000원 획득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이벤트를 주관하는 회사의 이름은 프리즘, 프레즐, 프리존. 자, 이 거저드리는 문제입니다. 1번, 2번 진짜 거저드리는 문제예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자, 이번엔 틀리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프리존이라는 데에서 지금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디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리존이라는 데서 지금 한 분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 분 올라갑니다. 그 다음 저희가 문제 몇 개 더 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섯 시스템에서 만든 플랫폼의 이름은 비즈니스 및 혁신의 판도를 바꾸는 무슨 플랫폼? 3D 익스퍼리먼트, 3D 익스프린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 익스피리언스. 자, 저희는 비즈니스 및 혁신의 판도를 바꾸는 플랫폼이지만 요거는 사람들의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30초 생각보다 짧아요. 그렇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가 정답이었고요. 3D 익스피리언스는 제가 아주 기초 소개로 맨 처음에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했어요. 한 분 올라가고 막 떨어지시는 분들 계시고 이거 세 문제 맞추셨으면 벌써 3,000원 획득하신 겁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뭐 기반의 플랫폼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로컬 서비스. 자, 어떤 기반의 플랫폼일까요? 저희가 이거 계속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미래에 아마 이게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구글이나 네이버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일단 알겠습니다. 이 웨비나 듣고서 하시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네 문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도 그러면 마저 진행을 한 다음에 퀴즈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PPT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라고 써져 있죠. 3D 익스피리언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솔루션입니다. 3D CAD로 유명한 솔리드 웍스를 주축으로 한 디자인 영역부터 시뮬리아에서 개발한 아바쿠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해석 영역이 존재하고 관리 영역에 에노비아 그리고 제조 영역에 델미아 웍스가 있습니다. 솔리드 웍스와 델미아 웍스만이 뒤에 웍스가 붙어있는 영역이고요. 그 아래 추가적으로 3D 익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요 앞 페이지에서 보셨죠? 그 마케팅과 세일즈를 위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퀴즈 풀고 상품 받자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인터넷 주소창에 카우.it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핀 번호 475-1330 입력해 주시면 놓친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나올 문제들 다 요거 상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접속해서 그 퀴즈 요거 들으신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확장된 영역인 시뮬리아라고 볼 수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구조 해석 솔루션들은 해석 영역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솔리드웍스에서의 모델 정보와 해석에 필요한 조건들을 미리 솔리드웍스에서 정의하고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해석 솔루션으로 넘겨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모델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해석 조건들까지 넘길 수 있다는 것은 해석 영역의 확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요 문장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구조 해석뿐만 아니라 유동이나 플라스틱 사출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다면 솔리드웍스 사용 안 하는 고객들은 모델 파일 같은 거 어떻게 불러오냐? 솔리드웍스 미사용 고객들도 모델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물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해석 조건 이런 것들은 불러올 수가 없겠지만 모델 파일을 불러와서 조건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미사용 고객들은 스텝이나 IGES와 같은 중립 확장자 파일을 통해 모델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후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해석 솔루션 상에서 조건을 준다면 솔리드웍스에서 모델을 불러와서 해석 조건을 넣는 것과 큰 차이 없이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문제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안 봤었네요. 올라오신 분이 있었네요. 네. 자, 5번째 문제입니다. 멀티 셀렉트예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도메인의 영역 매칭이 올바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예요. 모두. 제가 왜 저 강조를 해놨을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올바르게 확실히 기억 남는 거 하나가 있죠. 그 하나를 빼고 모든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설마 이거 하나도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자, 모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강조를 괜히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 시뮬리아 웍스는 해석 영역이고요. 솔리드웍스는 디자인 영역입니다. 델미아 웍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영역이 아니라 제조 영역이고 에노비아가 관리 영역이 되겠죠. 이거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 와중에도 점수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결과 파일 .cwr 파일을 3D 익스피리언스로 임포트할 수 있다. True, false. 이거는 간단하죠. 찍어도 50%입니다. 자, CWR 결과 파일이에요. 결과 저희가 임포트할 수 있는 건 결과가 아닙니다. 저희는 조건들을 임포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기회. 그렇습니다. 저희는 결과 파일은 임포트할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틀려주셨네요. 그래도 1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QWER123님 굉장합니다. 6문제 지금 모두 맞추고 계시네요. 자, 그럼 또 다음 문제를 위해서 설명을 또 드려야겠죠. 자, 플랫폼과 롤,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단어가 참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앱이라고 하는 것이 롤에 포함되어 있고 롤이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중 하나, 워드를 사용하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이 함께 들어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중에서 워드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서 써야겠죠. 이걸 3D 익스피리언스에 대입해서 살펴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윈도우즈라고 하는 배경 기본 베이스를 플랫폼에 대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이 한꺼번에 묶여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앱들이 포함된 롤이라고 대입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뭐 해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롤로 예를 들자면은 뭐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의 내부 기능 중 하나인 워드의 경우는 그림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롤에 포함된 기능, 즉 앱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에 포함된 해석을 위한 앱이라면 해석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스트럭처럴 시나리오 크리에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앱이 이에 해당이 될 거고요. 물론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뭐 메시를 위한 앱, 결과를 보는 앱, 여러 가지 앱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요거는 플랫폼과 롤, 앱에 대해 이해를 조금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플랫폼 어드민이라는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고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롤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한 플랫폼에는 여러 명의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요. 한 명만 딱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한 명이 퇴사를 해버렸다. 그럼 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는 여러 명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롤이 의미하는 뜻은 역할이죠. 3D 익스피리언스의 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들이 가능하게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앱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대입해서 설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내부에도 여러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롤이 있고 그 내부에 사용자가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앱들이 있다라는 걸로 기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롤은 특정 업무를 위한 앱의 모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시뮬리아 도메인의 롤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시뮬리아 도메인은 해석 영역을 담당을 하고요. 그러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시뮬리아 도메인의 롤 이름은 해석과 관련된 역할 이름이 될 것이죠. 구조 해석 분야의 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칠해 놨는데 스트럭처럴 디자이너, 스트럭처럴 엔지니어,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그리고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뭐 기능 같은 것도 간단히 메인 기능들은 써놨어요. 리니어, 뭐 어드밴스드 리니어, 임플리식 기반의 비선형 솔버, 익스플리식 기반 비선형 솔버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유동 해석과 플라스틱 사출 해석에 대한 롤 또한 존재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공유하여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콜라보레이터라는 롤도 있습니다. 이 롤들의 이름을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롤, 영어로 번역해보면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역할에 대한 이름들입니다. 각 역할에 맞는 앱들을 가지고 있는 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조 해석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시뮬리아 도메인의 구조 해석 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그림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솔리드웍스나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해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화면의 그림이 약간 친숙할 수 있습니다. 상위 제품이 하위 제품을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롤을 하나씩 메인 기능들을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럴 디자이너 롤, 단일 스텝의 선형 정적 해석, 고유 진동 해석, 정상 상태 열 해석, 선형 좌굴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주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 롤이죠. 간단하게 정말 선형 정적 단일 스텝에 대한 것만 나는 간단하게만 쓰겠다라고 했을 때 유용한 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위 롤인 스트럭처럴 엔지니어 롤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럴 디자이너 롤의 해석이 전부 다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하모닉 해석과 모달 동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롤은 하위 롤들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중 스텝을 지원하는 비선형 정적 해석, 비정상 상태 열 해석, 그리고 중요한 임플리식 기반의 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당연하게 하위의 모든 롤에 대한 기능을 포함하죠. 그리고 익스플리시트 기반의 비선형 동적 해석, 비선형 좌굴, 이미지 인동 해석 등이 가능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상위의 롤이 하위의 롤의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롤을 구매하셔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바쿠스의 비선형 해석 중심으로 해석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에요. 아마 그럴 경우엔 설명드린 롤들 중에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롤 혹은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롤이 이에 맞는 롤이 되겠죠. 임플리식 기반의 비선형 동적 해석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익스플리식 기반의 비선형 동적 해석까지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림에는 없지만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이너 포 솔리드웍스라는 롤이 있다면 솔리드웍스에서 시뮬리아 웍스로 모델이나 해석의 조건 등을 넘겨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구조 해석 롤들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퀴즈를 다시 한번 풀 텐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들어오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제가 요거 띄워놓은 창이 있죠. 주소창에 카우.it 인터넷 여셔가지고 카우.it 입력해 주시고 핀 번호 475-1330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면은 중간에 난입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문제들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3D 익스피리언스에서 롤은 특정 업무를 위한 앱의 모음이다. 와, 이거 제가 그림 참 잘 넣었죠. 딱 보일 겁니다. 3D 익스피리언스에서의 롤이라고 하는 건 특정 업무를 위한 앱의 모음. 보시면은 앱이 다 모여 있죠? 이게 다 모여서 롤이라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답은 뭐가 될지 아시겠죠? 틀리시는 분이 안 나오셨으면 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모두 다 맞추셨네요. 그렇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에서 롤이라고 하는 거는 앱의 모음입니다. 특정 업무라고 해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롤이라고 하는 게 역할이라 그 역할을 특정 업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 본사 쪽에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도 지금처럼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어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멤버를 노예처럼 부릴 수 있다. 플랫폼 관리자는 플랫폼당 한 명만 존재한다. 멤버의 역할에 맞는 롤을 부여할 수 있다. 멤버에게 플랫폼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다. 아주 좋죠. 자, 여기서 3개가 틀렸어요. 맞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누굽니까? 이거 멤버를 노예처럼 부리고 싶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플랫폼 어드민은 나만 존재해야 된다. 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2분 빼고는 모두 정답을 맞추셨네요. 이거, 지금 요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놓치는 게 지금 1,000원씩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맞추시기만 해도 1,000원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수, 1위 탈환하셨어요. 자, 이분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다음 문제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멀티 셀렉입니다. 다음 구조 해석 롤 중 비선형 동적 해석 임플리시시 가능한 롤을 모두 고르시오. 임플리시 가능한 롤이 있었죠. 그리고 하위 롤의 기능들을 최상위 롤들은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기 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메카닉
엔지니어와 그리고 스트럭처럴 프로페셔널이란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나요? 이거 참 난이도가 이게 실제 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롤로 하위에 대한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롤은 비선형 동적 해석, 임플리시트 기반의 비선형 동적 해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문제는 정답률이 낮을 거라고 대충 제가 예상은 했습니다. 자, 이거 계속 1, 2, 3위가 박빙이네요.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문제 푸셨으면 다시 저희가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쿠스 지금 계속 거리고 있는데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해석 솔루션들은 시뮬리아의 아바쿠스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렇다면 아바쿠스에서 파생됐으면 쓰는 환경이나 해석을 푸는 솔버 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해석 솔루션들은 아바쿠스와 동일한 아바쿠스 기반의 솔버와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자, 위의 캡처는 비교하기 위해 가져온 사진이에요. 아바쿠스 CA라는 것은 뭐 해석 진행하는 창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뮬리아에서 개발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시뮬레이션 솔루션, 그러니까 실제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아바쿠스와 유사하게 네이티브 앱으로 데스크톱에 설치해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해석을 진행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창처럼 실행을 해가지고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바쿠스 임플리식 기반의 솔버를 사용하는 아바쿠스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죠. 임플리식 기반 비선형 동적 해석이 가능한 롤은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바쿠스 익스플리식 솔버를 사용하는 아바쿠스 익스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최상위 롤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와 비교할 수 있죠.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역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롤로 익스플리식 기반의 비선형 동적 해석이 가능한 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임플리식 기반의 그 비선형 동적 해석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아바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바쿠스란 단어를 들으시면은 보통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해석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바쿠스 요 비선형 솔루션이잖아 라는 말을 먼저 하실 수 있어요. 아바쿠스는 시뮬리아 브랜드의 주 시뮬레이션 솔루션이며 비선형 분야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모두 알만한 그렇게 자부할 만큼 메인 밸류가 있는 솔루션이고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시뮬레이션 솔루션에서는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와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가 각각 아바쿠스 스탠다드 솔버와 아바쿠스 익스플리식 솔버를 기반으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문제의 시간이 왔어요. 이번엔 트루 폴스입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시뮬레이션 솔루션은 아바쿠스와 유사성이 있다. 자, 사진만 봐도 이 둘이 닮았죠? 예, 그렇습니다. 유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틀리시는 분 없으실 거라 믿을게요. 자, 8초, 7초, 6초. 자, 아직 선택 안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그렇습니다. 모두 다 맞춰주셨네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그 시뮬레이션 솔루션하고 아바쿠스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바쿠스에서 파생된 애기 때문이죠. 자, 점수. 이제 거의 위에 순위권 분들은 갈린 것 같아요. 다 엎치락뒤치락 하시고 계세요. 여기 위에서. 자, 다음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셀렉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는 선형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는 익스플리시트 해석이 가능하다.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앱의 이름이다.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아바쿠스 기반의 솔버를 사용한다. 아바쿠스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익스플리시트 해석이 가능한 건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예요. 자, 여기 다 드렸어요, 설명. 2개, 4명, 5명, 이게 참, 또 올라갑니다. 3위분이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마저 설명을 진행을 할게요. 이게 문제가 많이 어렵나요? 이게 롤이 좀 복잡한 설명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롤에 대해서 이름을 들으시면 잘 이게 익숙하시지 않을 수 있는데, 요 지금 구조 해석에 관한 롤에 대해서는 대부분 메인으로 알고 있어야 될 2가지 롤은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그리고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요 2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가 최상위에 위치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저 설명을 할게요. 네이티브 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써놓은 게 있죠. 자,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클라우드면은 이거 그 프로그램 안 깔고 인터넷상에서 야, 이거 바로 해석 가능한 거 아니야? 요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솔루션은 네이티브 앱입니다.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는 거는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갔는데, 자, 요 네이티브 앱은 데스크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앱을 네이티브 앱이라고 해요. 물론 파일의 저장을 클라우드에 하거나 뭐 크레딧을 소모해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면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를 네이티브 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솔루션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앱의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롤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요 동그라미, 요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를 콤파스라고 합니다. 자, 이 콤파스를 누르면은 롤과 앱들이 아래쪽에 쫙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뭐 롤을 타고 들어가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앱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 지금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는데 아래쪽에 앱들로 쫙 가지고 계신 것들 표현이 됩니다. 그 앱을 직접 눌러가지고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트럭처럴 모델 크리에이션과 스트럭처럴 시나리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2가지 앱을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요 2가지가 메인 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에 대해서 메시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해석 조건, 뭐 하중이나 구속 같은 걸 주거나 요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앱을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뭐 기능 같은 거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익숙한 트리창 왼쪽에 보이죠? 커맨드 매니저 창도 보이고요. 그리고 해석 진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요 어시스턴트 패널 창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시스턴트 패널 창이에요. 자, 그리고 앱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웹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실행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인터넷 창을 다시 열어가지고 클릭하고 뭐 이래야 되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네이티브 앱 상에서 위에 콤파스, 참고로 요 콤파스 지금 제가 요거 캡처가 옛날 캡처라 그러는데 이 콤파스 아니에요. 입체적인 모양의 콤파스입니다. 아주 입체적인 모양의 콤파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은 시뮬리아, 메시 크리에이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이쪽 컴파스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 위가 바뀌면서 자동으로 앱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한번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자, 트루폴스입니다. 네이티브 앱이란 클라우드 기반의 설치가 필요 없는 앱이다. 쉬워요.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이티브 앱이 뭐라 그랬죠? 클라우드 컴퓨팅 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 저장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PC에 이 녀석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 성급하신 분들, 투로 찍으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네이티브 앱이란 클라우드 기반의 설치가 필요한 앱입니다. 설치하셔야 돼요. 오, 아래쪽에 두 분이 올라오시면서 한 분이 내려가셨어요. 위에 세 명, 요 세 명이 지금 박빙인데, 이게 문제가 나오시고 빨리 누르면 누를수록 점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게 뭐 한 문제 맞추면은 1,000원씩이다. 그거 유의하시면서 그냥 올바르게 다 맞게 풀겠다 하시면 정확하게 푸시는 게 맞고, 나는 어느 정도 다 안다. 그러면은 빨리 푸시면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은 높은 점수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컴파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고르세요. 컴파스, 제가 입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딱 봐도 아닌 것 같은 놈 두 놈하고 헷갈리는 한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입체적이고 번쩍거리면서 푸르스름 빛이 아름다운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녀석을 골라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 틀리시는 분은 없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한 분이 틀리셨네요. 이 첫 번째 컴파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버전 이미지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그 기능 같은 거 어떤 거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체적인 녀석,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요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고 갈까요? 이제는 거의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자, 다음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어시스턴트 뭐라 그러죠? 제가 이거 3번 이상 말씀드렸어요. 어시스턴트, 음, 어시스턴트, 자, 어시스턴트 패널, 어시스턴트 커맨드, 어시스턴트 플레이트, 어시스턴트 패널. 그렇습니다. 하나 골라주시면 되세요. 저거를 지금 못 푸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12분이 찍어주신 걸로 봐서는 헷갈리셔서 못 찍으셨을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패널이라고 하고요. 뭐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어시스턴트 판넬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점수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이제 거의 그냥 순위권은 좁혀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능한 해석입니다. 되게 많아요. 아바쿠스 솔버랑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만큼 비선형 분야랑 접촉 조건, 메시 부분 이런 거에서는 매우 강력하고 다양한 영역을 지원을 합니다. 다중 스텝 해석, 선형 및 비선형 정적 해석, 열 해석 및 열 구조 해석, 고유 진동 해석과 선형 동적 해석, 비선형 동적 해석, 대변이 소성 변형 첫 탄성을 포함한 비선형 해석 등. 제가 래퍼가 된 것 같네요. 요런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충 조건 및 경계 조건을 지원하며 강력한 매싱 툴 최상위 수준의 접촉 해석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예요. 솔리드웍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보통 솔리드웍스로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요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됐네 그러고 끝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그 시뮬리아 쪽으로 넘겨가지고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디자인을 변경을 하고서 이게 글로벌 모델, 요게 솔리드웍스에서 넘긴 거면은 원클릭 통해 가지고 솔리드웍스에서 변경된 이미지가 같이 바뀌어요. 아주 좋은 기능이죠.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아바쿠스 기반 솔버를 사용하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해석을 진행을 한다면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결과를 표현을 하고 얻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기준으로 설명드리려고 만든 그림이에요. 우선 모델이 존재를 하고요. 모델을 임포트를 하겠죠. 자, 스트럭처럴 시나리오 크리에이션으로 임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워크플로우는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한 라인으로 원방향으로 해가지고 쭉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뭐 시나리오 크리에이션으로 갔다가 모델링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다시 또 시나리오 크리에이션으로 왔다가 뭐 결과 보던 쪽 갔다가 다시 수정하려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단방향으로 진행되는 워크플로우가 아니라 뭐 양방향으로 플렉시블하게 변경되면서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했어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롤에서 수행 가능한 해석 영역을 고르시오. 비선형 동적 해석 익스플리시, 비선형 동적 해석 임플리시, 다중 스텝 해석 모두 가능하다.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기억하면 된다.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메카닉스 엔지니어가 최상위입니다. 최상위 롤이에요. 모두 가능합니다. 이거 빨리 누르신다고 익스플리시 누르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익스플리시도 되고요. 임플리시도 되고요. 다중 스텝 해석도 됩니다.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롤은 최상위 롤이기 때문에 하위에 있는 기능들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7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문제 더 하도록 하겠어요.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롤 내부의 워크플로우로 올바른 것은 제가 이거는 단방향성이 아닌 양방향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화살표를 봐주시면 되겠죠? 화살표가 양방향인 거. 아,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양방향인 거 지금 보시면은 눈에 띄는 한계가 있어요. 한쪽 50%짜리 말고 한쪽 말고 그렇습니다. 한 분 이 단방향으로 찍으신 분이 있으시네요. 이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시나리오 줬다가 결과 봤다가 모델 쪽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렉시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세 분이 아주 그냥 이 아래 4등, 5등 분들 아유 통곡의 벽이네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 보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을 쭈루루루 풀 거예요.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얘가 사용이 되나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예제는 버클 클립 인설션 예제고요. 솔리드웍스 비선형 해석 진행해 보신 분들은 이게 기본 예제로 들어가 있어서 한 번쯤 접해 보셨을 법한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시뮬레이션 솔루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제를 위한 파일을 임포트를 하고요. 저는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텝 IGES 이런 중립 확장자 파일도 임포트가 되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이티브 앱에서 직접적으로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웍스가 있으면 솔리드웍스에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모델을 임포트 하셨으면 해석 조건을 주기 위한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컴파스 눌러서 위에 롤들이 있고 아래에 앱들이 있죠. 롤, 스트럭처럴 메카닉스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메카니컬 시나리오 크리에이션. 물론 지금 요 롤은 굳이 메카닉스가 아니라 퍼포먼스 엔지니어에서도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스트럭처럴, 서멀, 스트럭처럴 요 세 개 기억해 주세요. 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함이니까 스트럭처럴로 선택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시스턴트 패널이라고 한 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걸 열어보면은 우측에 어시스턴트 패널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보시는 저 패널이 어시스턴트 패널입니다. 해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조건들을 이곳에서 쉽게 줄 수 있어요. 메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none으로 모든 형상 가져오는 것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토매틱으로 하면은 사면체 요소로 자동으로 오토매틱이 됩니다. 물론 저는 none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직접 주는 식으로 메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인포티드 바디 선택하셔서 메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요 메시 같은 경우에는 6면체 요소도 지원을 하지만 저희는 4면체 요소로 그 해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로컬 메시, 그러니까 세밀하게 메시를 줘야 하는 부분들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메시를 주실 수가 있겠죠. 제가 6면체 요소 메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4면체를 했냐? 왜냐면은 4면체 요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형상이 되더라도 메시를 할 수 있는 기본 형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걸 4면체 요소로 메시를 했고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버클이 마주하는 면은 로컬 메시를 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메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솔리드 섹션 한번 지정을 하고, 자, 여기서 모델, 솔리드 섹션 지정을 할 거고요. 지금 요 섹션 지정을 할 때 매터리얼 부분을 보시면은 재질을 바로 입력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ABS 재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재질에 대한 그 파일이 같이 그 로컬에 저장이 됐는데 이 파일 임포트 한번 하시면은 요 3D 익스피리언스에서 제공하는 그 재질 정보들 가지고 와서 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 만약에 스페이스가 그 여러 명이 한 스페이스 그러니까 한 회사 공간에 쓰시는 거라 한 분만 요렇게 임포트 재질 한번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은 다른 분들은 재질 등록 따로 안 하셔도 되세요. 아주 편하죠. 자, 저희는 해석, 스태틱 스텝, 선형 정적 해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퍼포먼스 엔지니어로 해도 상관없어요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거를 비선형 정적 해석으로 해석을 진행할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적 해석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 1초로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여기 1초는 실제 시간 1초가 아니에요. 전체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자, 접촉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제너럴 컨택 조건, 복잡한 뭐 접촉 조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한번 제너럴 컨택 주겠다 그래서 넣어버리면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 클램프 조건, 그러니까 완전 구속을 하는 요 클램프 조건 통해 가지고 한쪽을 고정을 하고 다른 한쪽 파트는 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거리로 해서 끝까지 쭉 밀고 들어가게끔 제가 거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거리는 제가 미리 요거 체크해 놓은 수치대로 집어넣도록 할 거고요.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겠죠. 수치 같은 경우에는 58.625mm. 요건 제가 직접 쟀습니다. 예, 요렇게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시뮬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불 들어와 있죠. 레디 포 시뮬레이션. 요렇게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돌릴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트를 누르면 저희가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거를 진행을 할 건지 이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로컬로 해석을 진행을 할 건지 저희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할 건지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컬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해석을 진행하면은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석 결과 같은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위에 계속 해석 돌아가고 있죠. 제가 이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영상을 다 보여드리지 않고 중간에 해석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진행하는 동안엔 이런 식으로 플롯이 수렴해가는 모습과
이렇게 반복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 1로 계산했을 때 쭉 총 63 스텝으로 진행이 됐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 플레이 애니메이션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 최대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롯을 통해 가지고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본 미세스로 그 응력을 보고 있는데, 응력을 보면은 버클이 체결될 때 어느 부분이 힘을 많이 받는가, 저 꺾이는 부분이겠죠. 받쳐주는 부분. 저 부분이 많이 받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변위의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엔 진짜 그냥 변위로 제가 이걸 세팅을 해놓고 돌렸던 거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변이라고 하는 건 현재 위치에서 얼마나 이동했냐가 기준이라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이 예제에서는 뭐 응력, 변이 뭐 요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 결과 아웃풋을 미리 선택해서 난 어떤 걸 보겠다라는 거를 미리 선택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다른 결과에 대한 값들도 보실 수가 있고, 플롯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래프 같은 걸로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예제도 다 보여드렸고 저희 마지막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문제 중에 4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의 예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까요? 아바쿠스 CA, 시뮬리아에서 개발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시뮬레이션 솔루션, 아니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뭐 전자두뇌. 예, 머리로 계산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네요. 자, 저희가 했던 거 이름 긴 거 있죠? 시뮬리아에서 개발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시뮬레이션 솔루션으로 저희는 해석을 진행을 했고요. 솔리드웍스 좋아하시는 분 2분과 아주 똑똑하신 전자두뇌로 푸신 분 1분이 계십니다. 적어도 위에 순위권 분들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 퀴즈 끝나면 제가 퀴즈 상품 어떻게 받는지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에서 생성할 수 없는 해석 케이스는 제가 이거 주의해서 봐달라고 했죠. 스트럭처럴, 서멀 스트럭처럴, 패티규. 뭐가 없죠.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였어요. 그리고 3가지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가지랑 조합한 단어 하나 합쳐가지고 그렇게 3개였죠. 그렇습니다. 다 맞추실 거라 믿어요. 생성할 수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예, 4번째 필요 해석이죠. 필요 해석은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2문제 남았어요. 난이도가 뒤에 이번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놓고 이건 혹시 몰라가지고 맞추시라고 넣은 거예요. 해석용 재질을 만들 수 없다? 자, 이미지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기각됐죠? 예. 재질을 제가 그리고 ABS 재질을 썼어요. 요 ABS 재질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넣은 재질이라 그랬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만들었습니다. 이게 해석용 재질은 만들 수 없다. 아닙니다. 만들 수 있어요.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은 점수 여기서 이거를 따라잡으시는 분이 있으셨네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 하고 제가 요거 상품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상품 받아가시는 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구조 해석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응력, 변위, 유량, 변형. 대놓고 구조 해석 아닌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응력 변이, 변형 3가지 세트처럼 참 익숙하죠? 이 문제 하시고 결과 나오면 결과 창 혹시 모르니까 닫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혹시 성질 급하신 한국인
분들 이 그냥 닫아버리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답은 유량이었고요. 자, 최종 3등 필규 전님, 2등 SHSHSHSH님, 1등 QWER124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4등, 5등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상품 수령 방법 이거 창 끄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자면 모든 참석자분들에게는 맞추신 문제 수만큼 한 문제당 1,000원의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순위권에 진입하신 3분 아까 전에 있으셨죠?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요 상품권은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이거 방법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말이 더듬더듬하네요. 점수가 나오게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 만약에 캡처 프로그램 따로 쓰시는 게 없다. 그럼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신 다음에 그림판 여셔서 컨트롤 V 하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 이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시면은 요 이미지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프리즘코 프리즘21.co.kr 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처한 이미지와 아래 내용을 함께 기재해서 메일을 송부해 주시면은 요 닉네임, 업체명, 이름, 연락처 요걸 알아야 저희가 뭐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12월 24일까지 집계 후에 상품이 발송이 될 거고요. 요 프리즘 21 홈페이지에 닉네임과 획득 선물 요런 것들이 전부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예로 제가 대충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뭐 12월 22일 구주에서 퀴즈다. 닉네임 뭘로 했다. 업체명은 뭐고 이름 뭐고 연락처 요거다. 그렇게 해서 저희 쪽 프리즘코 프리즘21.co.kr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집계하신 다음에 상품 그 홈페이지에 공지 드리고 그 다음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프리즘에서 처음으로 이 라이브 퀴즈쇼 개념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봤는데 일단 뭐 클라우드 제품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 정보랑 재미랑 상품이랑 모두 찾으신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금일 진행한 웨비나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요 메일 보내실 때 같이 첨부해가지고 메일로 그 내용에다가 아래쪽에 뭐 질문으로 몇 개 더 써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답변 다 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 웨비나 이렇게 퀴즈쇼로 진행한 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내일도 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아니죠. 플로우에 대한 그 시뮬리아 쪽 3D 익스피리언스 플로우 웨비나가 있으니까요. 요 웨비나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들으신 분들 참석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참석해 주시면 사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웨비나 저의 재밌는 웨비나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웨비나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